jQuery 실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무 강의는요, jQuery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학습한 이후에 나는 조금 더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jQuery 내용들을 배우고 싶다라고 요청하신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유용하고 다방면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jQuery의 유형들을 실습해보면서 이번 강의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웹페이지를 꾸밀 때 대부분 어떤 식으로라도 내비게이션, 즉 메뉴 리스트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한 메뉴 리스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제작을 해보면서 이번 시간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항상 그렇지만 jQuery 코드를 이용한 이러한 문서를 제작을 하실 때에는 폴더와 파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저 역시 보시면 jQuery 라이브러리 파일을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불러오고 있죠. 여러분도 이러한 파일을 외부 경로를 이렇게 불러오시고자 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파일과 폴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jQuery 강의와 비슷한 폴더 구조로 저는 이미지에다가는 강의에서 사용되는 모든 이미지 요소들을 저장을 해두는 공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jQuery라는 폴더에 대해서는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jQuery 라이브러리 파일이나 패트 파일, CSS 파일을 넣어두는 그런 폴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습할 파일의 내용들은 바깥에다가 빼놓는 형태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본적인 폴더 구성이 끝났다면은 실습을 진행을 해 보셔야겠죠. 자, 첫 번째 메뉴에 대한 실습으로는 현재 보시는 이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스크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정된 메뉴에 대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스크롤을 변경해도 이 위치가 변하지 않죠. 이러한 고정된 메뉴 리스트들을 만들어 볼 거고요. 이렇게 숨어져 있는 리스트들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컬러풀한 메뉴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마크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디 내부에다가 이렇게 메뉴라는 아이디를 가진 리스트 UL 요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각각 이렇게 li 요소, 메뉴에 대한 리스트들을 만들어주고 있죠.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새로 고침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기본적인 UL 리스트들이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아까처럼 그 알록달록한 디자인을 꾸며줘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인 이 바디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색상과 폰트 패밀리를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폰트가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메뉴에 대해서 조금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포지션을 픽스트 값으로 주고 있고요. 상단으로 20픽셀만큼 떨어진 곳에서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새로 고침에서 보면 이렇게 상단에서 20만큼 떨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할 거면 뭐 앱솔루트 값을 사용해도 되는데 왜 굳이 픽스드 값을 사용했느냐, 그 부분은 바로 스크롤에 대해서도 이 메뉴를 아예 고정시켜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디의 전체 높이를 우리가 2000픽셀이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 새로 고침을 하면은 오른쪽으로 이런 스크롤이 생기게 되잖아요. 높이가 아주 높아졌으니까.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 메뉴에 대해서 픽스 값을 주셔서 고정값으로 지정을 해주셨다면은 이 스크롤을 움직이셔도 고정된 이 메뉴의 값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죠. 그런 메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픽스 값으로 준 부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에서 픽스 값이 아닌 앱솔루트, 그냥 일반적인 이 값을 주셨다면은 이렇게 따라 내려가는 메뉴가 생성이 안 되고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이러한 메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픽스 값을 준 거고요. 이 메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위로 출력될 수 있게 z인덱스 값을 아주 크게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메뉴에 대한 볼륨 기호를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스타일을 논값으로 만들어 주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진과 패딩을 모두 삭제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볼륨 기호들이 없어지고 마진과 패딩을 0으로 줬기 때문에 이렇게 상단으로 우리가 탑 값을 20픽셀 준 거 빼고는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의 왼쪽과 위쪽으로 딱 달라붙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리스트들에 대해서도 조금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리스트들에 대한 넓이를 가장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요. 따닥따닥 붙어있던 리스트들이 약간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마진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아주 미세하지만 이 픽셀만큼 마진 적용된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i 부분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났다면 여기 a 요소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내부에 li 내부에 a가 있다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CCC 회색깔로, 그리고 텍스트 컬러는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로 고침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각 메뉴의 배경색과 색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각각의 부분이 버튼이라고 하기엔 아직 좀 그렇죠? 넓이도 너무 좁고, 그리고 이 밑줄도 좀 거슬리고요. 그래서 그 밑줄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논값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넓이가 너무 좁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블록 값과 함께 요소의 넓이를 넓혀주도록 할게요. 자, 세로 고침 해보시면 넓이가 이렇게 우리가 지정한 만큼 넓어졌고요. 밑줄도 삭제가 되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버튼에 패딩을 조금 주셔서 조금 통통하게 만들어 줘야겠어요. 이 부분에다가 패딩 값을 상단, 하단, 왼쪽에 각각 10픽셀씩 주도록 할게요. 세로 고침 해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뚱뚱해진 버튼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아까 보셨듯이 약간 모서리 둥글기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식으로 값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3의 보더 레디우스 속성이죠. 오른쪽 아래와 오른쪽 위의 모서리를 각각 20픽셀만큼 둥글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세로 고침해서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A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1픽셀만큼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오퍼시티 값을 0.6으로 해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은 다 잡혔고요. 이 각각의 메뉴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컬러풀한 색상을 넣어주고 싶습니다. 작업을 한꺼번에 붙여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꺼번에 이 부분을 붙여 넣어 줬습니다. 각각의 A 요소에 백그라운드 속성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 색상은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마음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현재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렇게 페이지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 거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진 기본 사항에다가 이제 우리는 jQuery 코드를 구현해서 메뉴를 아까처럼 숨겨주고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이렇게 출력되어 있는 메뉴들을 왼쪽으로 숨겨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진 레프트 속성을 이용해서 내용을 숨겨주도록 해볼게요.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오셔서 스크립 내부에 이러한 내용을 붙여 넣어 줄게요. 자, 메뉴에 A 요소를 셀렉터로 지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실습해봤던 이 CSS 메소드를 사용해서 마진 레프트 값을 마이너스 85픽셀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진 값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요소가 이렇게 왼쪽으로 당겨졌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신 다음에 세로 고침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메뉴가 오른쪽 꽁지만 남기고 왼쪽으로 다 숨어버린 그런 모양이 되었죠. 자, 이러한 내용을 초기 값으로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이 각각의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해당 메뉴가 출력될 수 있는 그 내용을 꾸며줘야겠죠. 우리가 jQuery 강의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던 이 오버라는 이벤트를 사용해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는 이벤트는 아시다시피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의 함수 부분 하나, 그리고 마우스 아웃 했을 때의 그 실행 함수 부분 하나, 이렇게 총 두 가지 함수를 적어주셔야겠죠. 이러한 오버 함수에다가 저는 가장 먼저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실행된 이 내용들을 함께 붙여 넣어주고 있습니다. 마우스가 오버된 해당 li 요소에서 a 요소를 찾아와서 이 부분에 셀렉터로 지정을 해주고 있죠. 자, 그 a 요소를 찾아와서 애니메이트 함수를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거냐?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진 레프트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는 CSS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초기 값을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85픽셀로 지정을 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다시 본래 위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본래 값인 마이너스 1픽셀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니메이션이 실행될 속도 값으로는 0.3초라고 지정을 해 준 상태네요. 자, 이러한 내용을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마진이 마이너스 1픽셀로 변경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메뉴들이 출력이 되는 거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마우스 오버했을 때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주셨다면은 이제 마우스 아웃 할 때의 이 내용들도 만들어 주셔야겠죠. 이 위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붙여다가요. 이런 식으로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겠죠. 마우스 오버됐을 때 이 초기 값처럼 메뉴들이 숨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85라고 재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마우스가 아웃되었을 때는 다시 메뉴가 숨는 형태로 출력이 될 수 있겠죠. 자, 세로 고침해서 이 메뉴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고요. 다시 아웃을 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러한 형태의 메뉴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웹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이런 특별한 메뉴